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 TV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일본을 방문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또 중간중간에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원청아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의뢰를 하셨던 분의 수천만 원을 들여서 원청아를 구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들과 또 의견을 나누고, 특히 원청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입한 원청화에 대해서 원청화가 아닌 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입처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해서 부정을 하셨지만, 왜 원청화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또 그 노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법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닌 이유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청화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 충분히 그 원청화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가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도자기라든지 뭐 여러 공예품, 골동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물을 만지고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또 외국에 있는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또 외국에서 감정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공부를 배우면서 조금 눈을 떴습니다만, 그 많은 기물들을 다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진위 여부를,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 또 명확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한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거나 영상으로서 경매를 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 특히 국제 경매를 해외든 국내든 하는 분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진품만을 경매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첫째, 영상으로서 일정한 기간에 경매를 하는 소장자 거든 본인 것이든 경매를 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고 있는 그런 경매사들은 그 시대에 준하는, 특히 원나라 명나라 때 것을 가지고 진품이라고 판매를 하는 곳은 진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99.9%가 맞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 경매라는 이름을 국내외에서 하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안내 지침을 보면 그 규정 내에 진품만을 한다라고 하고 보장을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아니면 경매 물품에 대해서 진품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진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판매 수수료나 판매 금액을 위해서 마치 진품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도록 해서 소장을 하도록 분양을 유도하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제 경매를 하는 곳의 규정을 보면 명확하게 진품만을 합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면 그걸 잘못 분양을 받았을 때는 오로지 소장자가 그 피해를 다 가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을 하기 위한 기물들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청화를 수천만 원에 구입하신 분이 의뢰를 했을 때 제가 아닌 이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렸고,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품이라면 그 판매를 한 분과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아닌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진품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제 아는 지식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원청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한번 토론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공개적으로 원청화에 대해서 저와 토론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은 오셨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공개적으로는 하지를 않겠다라는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자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곳, 특히 감정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돈벌이 수단으로서 진품이 많으니까 무료로 뭐 좀 흘려준다. 또 진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자기에 연도를 붙이고 뭐 몇 월 며칠 뭐 어디에서 가져온 것,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마치 그때 가져온 것처럼 종이를 붙여서 부착을 하는 곳, 그곳은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였지만 진품이 없다. 그 시대에 진품은 없다. 적어도 제가 보는 곳에서는 없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원청화 2026년도 박매 영감에 나와 있는 2025년도 메이저급 경매회사, 국제 경매회사에서 분양이 되고 경매가 이루어진 기물에 대한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또 2026년도 판에 들어가 있는 2025년도에 경매되었던 기물들 중에 우리나라 도자기가 판매가 된 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26년도 판에 있길래 그 부분도 잠시 보여드리고, 뒷면에 중간에 가면 2026년도 판 박매 영감에 들어있는 원청화에 대해서 그 거래 가격에 대해서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2026년도 판 박매 영감, 다시 말해서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국제 경매회사 크리스티, 소더비 등 경매된 도자기에 대한 거래 가격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책자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명나라 천청류 반입니다. 접시입니다. 이 접시 크기는 18.4cm입니다. 높이는 3.6cm라 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 가격을 보면 약 27억 6천만 원에 대합니다. 지금 시세로 보면 약 200으로 곱해도 27억 원 정도의 판매가 된 접시 하나입니다. 14cm 정도 되는 접시 하나가 명나라께 약 지금부터 시작하면 약 500년 전께 그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남송입니다. 남송 관유 반입니다. 접시입니다. 이 또한 19.2cm고 소더비에서 작년 9월 9일 날 약 100억 원, 116억 원에 판매된 접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 19cm 정도 되는 이 관료가 남송 관료가 110억 원에 판매가 되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삼족세죠. 삼족세인데 청나라 옹정된 겁니다. 방관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원다지에 대한 부분, 송나라 때에 나왔던 부분은 관료라고 하면, 그 뒤에 방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요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유라는 명칭을 였습니다. 그래서 관료인지 관유인지 여요인지 여유인지를 보면
명칭에 의해서 이거는 방이구나, 후대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나라, 명나라를 지난 청나라, 옹정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1700년대에 만들어진 이 옹정시대 때께 약 7억 원에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균료죠. 이 북송에서 금나라의 시대에 들어가 있는 추정하는 균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3억 원에 9월 9일 날 소더비에서 판매가 되어졌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 달 항아리입니다. 조선 백자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약 4,600만 원에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높이는 34.5cm인 달 항아리입니다. 작년에 팔린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작년 10월 달에 크리스티에서 팔렸는데 34.5cm 옆에 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 또한 약 1억 3천 정도, 1억 4천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45cm인데 뉴욕 크리스티에서 작년 3월 달에 팔렸습니다. 약 40억에 팔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높이가 달 항아리가 30cm일 때와 40cm가 넘어갈 때의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40cm에서 1cm 올라갈 때마다 가격은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40억 원에 팔린 달 항아리입니다. 이제부터 원청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도에 높이 42cm의 원청화 매병이 약 14억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원청화 옥구춘병입니다. 이것 또한 높이는 28cm, 크리스티에서 작년 10월 3억 7천만 원에 팔린 옥구춘병 원청화입니다. 지금은 직경이 29.5cm, 약 30cm 되는 원청화 옥구춘병인데 이것은 약 8억 원에 팔린 겁니다. 지금은 원청화 매병입니다. 이것은 높이가 41cm고 약 3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원청화 대관입니다. 이것은 약 30억 원에 팔린 원청화입니다. 모란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48억 원에 팔린 원청화 대관입니다. 이건 소더비에서 25년도 5월 달에 팔렸습니다. 높이는 27cm입니다. 그래서 대관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라 하더라도 문양이 어떤 문양이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그런 문양에 대한 희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기와 원청화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청화 발색이라든지 여러 조건도 있겠지만 문양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에서는 아주 크다라고 중국의 감정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안 원청화 대관은 약 2억 원에 보냄에서 팔렸습니다. 지금 원청화는 7억 3천만 원 정도, 약 7억 4천만 원에 소더비에서 팔렸습니다. 높이는 52.8cm입니다. 지금은 3억에 크리스티에서 팔렸는데 약 높이는 17cm입니다. 원청화입니다. 지금은 2억 원에 팔렸습니다. 높이는 34cm 되는 원청화입니다. 지금은 원청화 대관인데 약 2억 원에 팔렸습니다. 높이는 25.5cm입니다. 지금은 14.3cm의 높이를 가진 원청화 3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원청화 대관이 28.8cm의 높이 6월 달에 약 9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원청화 반인데 접시인데 17.8cm입니다. 이게 크리스티에서 10월 30일 날 약 8억 원에 팔렸습니다. 크기가 17.8입니다. 8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직경이 47cm, 조금 전에 본 것보다 2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그렇지만 약 2억 3천에 팔렸죠.
앞에 것은 17.8cm 아주 작은데도 8억에 팔렸는데 지금은 17cm보다 훨씬 3배나 정도 큰 47cm의 반인데 이것은 2억 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문양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작으면은 가격이 싸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청화 고족배입니다. 이것은 8억 원에 팔렸습니다. 높이 11.5cm, 직경이 13cm입니다. 이는 소도비에서 팔렸습니다. 이 원청화는 1억 4천에 팔렸습니다. 지금 반은 5억 4천, 5억 5천에 팔렸습니다. 직경이 33cm입니다. 영지를 입에 물고 있죠. 영지는 장수를 상징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원청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2026년도 박매 영감에 보면 원청화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 모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표지 모델이 되었고 이것은 원나라 아래 단계인 명나라 영락제, 영락 시대 때 만들어진 매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45억 원에 크리스티에서 작년 5월 2일 날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청화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명나라 청화백자를 얘기를 할 때 영락과 선덕제, 특히 영선자기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박매 영감에 나온 그런 시세, 시대적 시세를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그 홍콩이라든지 그 시세 또 이런 골동에 대한 가치가 작년 재작년보다 20년 전에 훨씬 높은 가격을 받았던 이유 또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 또한 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걸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랑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어도 소장자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직접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장에서 중국에서 24억에 구입한 범랑체 그릇 하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을 쓰지 않고 바로 보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은 말 실수를 할 때나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편집을 하지 않고 바로 직접 녹화를 하고 바로 올리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갔다 오고 난 뒤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